안녕하세요. 32회 이제 해설 강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끝날 때가 돼가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가단 문제 같은 경우는 10월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 가니까 이제 한 몇 번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네요.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보죠. 1번은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로 수입을 했으며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했으니까 수입하는 그 사람이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두 번째는 근데 선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박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선박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는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제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납세 의무가 없고 승계 취득인 경우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또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그때는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그럼 3번은 맞았네요. 이제 4번에 권리 이전이나 등기가 필요한 이렇게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간에 서로 교환했고 등기가 필요하고 배우자 간 그랬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부 간에 이제 거래를 했을 때는 나와 배우자가 거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봐요. 그런데 증여로 보는데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을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유상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4번도 일단 맞는 거예요. 자, 5번.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그럼 여기서는 주의할 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그랬네요. 아닌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랬어요. 그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채무액에 상당한다. 그럼 채무액에 상당한다 이 말은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했으면 이거는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해당이 되면 그 경우는 원칙은 증여로 보고 그 대가가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한해서 유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은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했을 때는 수입하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틀린 거 여기만 틀렸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실제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전에 갔을 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하시라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지금 시험 문제 그 기출 문제 수준 정도 돼요. 기출 수준 되니까 이런 정도로 충분히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문제 2번.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증여로 무상 취득한 경우는 계약일. 그럼 이거 맞았네요. 증여로. 자, 두 번째.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을 하는 유상 거래를 제외한. 그럼 사실이 아니다. 그럼 계약서로 가겠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인데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으면 등기 등록이 빨랐으니까 등기 등록을 취득일로 보겠습니다. 또 맞았네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제 건축을 했을 때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사용 승인서를 정부가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그러면 정부한테 승인을 받았거나 내가 승인 안 받고 들어가서 그냥 살아버린 날 중에서 그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겠습니다.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60일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돼요. 계약을 해지하면 취득이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매립이나 간척으로 인하여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그럼 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등기한 날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또 매립이나 간척으로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날. 그래서 공사 준공 인가일이 되죠. 공사 준공 인가일. 그럼 이제 5번이 틀렸네요.
이제 마지막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알 수 있는 것. 문제를 풀다가 이거 맞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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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틀렸네? 그럼 5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문을 내가 정확히 아는 지문하고 모르는 지문, 내가 이해가 안 된 지문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 가시면 돼요. 문제 3번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취득 당시의 가액인데 여기서 가액 앞에다 신고 이렇게 써도 돼요. 신고 가액입니다. 원칙은 신고 가액이 원칙인데 연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국가주로 관계되니까 무조건 사실상 이 말이 붙으셔야 돼요. 그럼 1번은 맞았죠. 2번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맞았네요. 다만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이었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았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맞았네요.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이제 가로에 신축, 재축은 제외하고 그러면 신축과 재축은 빼고 그랬네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기존치로 봐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맞았네요. 네, 신축과 재축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신축과 재축에 소요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시면 돼요. 신축과 재축에 소요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국가 유상이면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 가격이다. 그럼 4번 틀렸네요. 네, 5번은 개인이 그랬어요. 개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그럼 개인들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을 내가 지목 변경이 얼마 들어갔다고 신고를 해도 가액 증가에 얼마 들어갔다고 신고를 해도 정부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변경 후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갑니다. 그럼 뭐는 맞았네. 만약에 이게 법인이다. 법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럼 법인이다 그러면 장부상에서 실제로 입증된 금액이 있으면 그 입증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네요. 문제 4번 취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세율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계속 강조하지만 세율은 암기 안 하고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농지 상속이다. 농지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농지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가 아닌 것을 매매, 유상으로,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4%. 개인이 농지를 증여, 개인이 증여를 받았네요. 그럼 개인이 증여를 받았으면 3.5%. 공유, 합유, 총인의 분할은 2.3%. 네, 원시 취득은 2.8%. 그럼 맞는 거 1번 하나 맞았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5번. 여기서 특례세율이 나왔네요. 취득세에서 특례세율이 나오고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럼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요. 여기에 등기라는 거, 등기라는 것으로 이걸로 찾아봐야죠. 등기. 그럼 등기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그러면 면적이 증가되지 않았으니까 등기하고 하면 상관없네. 토지의 지목 변경은 취득세에서는 등기하지 않고 등록면허서의 등기 항목이니까 취득세 등기 없네요. 공유물의 분할했을 때는 분할했다는 등기를 해야 되겠네요. 과점적 의제 취득이니까 등기하고 상관없죠.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 등기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다 X고 이거 하나 동그라미네요. 그럼 정답은 3번이겠죠.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돼요. 자, 6번은 양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1번은 법원의 파산 선고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처분으로 부동산을 처분했으니까 당연히 유상거래니까 양도에 해당이 되죠. 법원에서 파산 신청한 사람의 부동산을 매각을 했으니까 공매로 판 거나 똑같아요. 공매로 판 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로 보겠습니다.
부담부 징여에 있어서 징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다. 단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아닙니다.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만큼은 유상 이전으로 봐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내 손에 위자료 나왔죠? 위자료 나오면 무조건 매매라고 그랬죠? 매매니까 너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놓은 것을 내 명의로 바꿨네요. 그럼 이거는 양도가 아니죠. 네, 만약에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자녀에게 시가로 매도했네요. 근데 입증이 됐네요. 대가한 게 입증이 됐으니까 이 경우는 입증됐으니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양도. 그래서 정답은 4번. 7번. 양도 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 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럼 1번은 뭐냐면 취득 원가 이자 상당액을 더해가지고 여기다 이자를 더해가지고 거래 가격을 확정했네요. 그럼 가격을 확정할 때 그 가격 속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네, 취득에 관한 소송하면서 소송 비용은 당연히 취득과 관련된 소송 비용이니까 취득가액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소송 비용이 다른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이미 산입이 됐네. 다른 데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이 됐으며 그거는 취득가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그럼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빼버린다. 맞았죠? 또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그럼 예를 들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했지만 그 부정한 행위로 부인을 당했을 때 시가를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하니까 시가를 취득 가격으로 인정을 하니까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시가까지를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4번은 여기서는 필요경비에 다른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해버렸네. 다른 데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을 했으니까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빼버린다. 그건 취득가액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취득가액에서 그랬으니까.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랬으니까 그건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셔야 돼요. 근데 5번도 똑같네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됐으며 양도시 취득가액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상가액이 포함됩니다. 그럼 이거는 상가액을 다른 소득에서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했으니까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그 상가금액은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먹었으니까 양도소득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답은 5번이네요. 이제 8번은 세율로 오른 걸 찾아봐라 했어요.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등기된 주택이네요. 주택은 1년이 안 되면 70%, 1년에서 2년 사이면 60%짜리 세율이고. 근데 분양권이네요. 분양권은 2년 이상인 분양권은 여기는 60%입니다. 2년 넘어도 60%입니다. 그러면 가나모도 60%입니다. 8번은 3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세율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세율 암기 안 하면 이거 못 푼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사람은 쉬워요. 그런데 세율 암기 안 하신 분들은 진짜 어렵기 때문에 세율은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9번 틀린 걸 찾아라 했어요. 여기서는 주의할 게 영어권이 나오면 토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과 함께 영어권이 움직였을 때는 이거는 양도소득입니다. 만약에 영어권이 단독으로 분리해서 따로 움직였을 때는 기타소득이에요. 파산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네요. 여기서는 소득, 파산신청, 파산선고 처분은 양도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했다. 그러면 증여받고 5년 안에 팔았죠.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 가격은 나에게 증여한, 여기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으니까 증여한 사람이 아버지네요. 그러면 증여했던 사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맞았죠? 양도 차손은
땅에서 땅 팔아서 양도 차손이 발생하고 지상권에서 소득 금액이 발생하며 토지와 지상권은 같은 종류, 부동산 등의 소득, 같은 종류의 소득이기 때문에 공제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에서는 공제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토지와 지상권은 소득이 같은 동일한 종류의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에서 손해본 것은 지상권에서 이익 본 것과 서로 통산이 가능하시겠습니다. 5번은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그럼 양도담보는 원칙은 양도가 아니에요. 원칙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제 충당이 되면 소유권이 움직였죠. 변제 충당이 되면 소유권이 움직이니까 그때는 양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네요. 이제 10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그러면 주소지, 우리 거주자는 그 사람의 주소지가 원칙이죠. 만약에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가면 돼요. 근데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또 양도소득 예정신고 시에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도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세금 낼 게 없어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또 5번은 양도소득세, 과세표는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하여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자 이렇게 다 풀고 나면 내가 왜 이런 문제, 이 정도 문제인데 왜 못 풀었지? 못 풀었지? 이렇게 갸우뚱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명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이 문제를 내가 풀었을 때 잘 모르는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면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론하고 문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다 보면 요령이 생기세요. 문제에서 답을 찾는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평가단을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지금쯤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답이네. 이거 읽으면서 이게 답이네. 이게 답이네 하고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숙달을 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평가단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공하고 문제를 매번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든 분들 다 합격하시고 합격하고 나서 이제 메가랜드 평가단에 너무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후기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